지금 준비하세요. 1월 1일, 4일 대흑암이 한국에 옵니다. 황창현 신부의 마지막 경고 사람은요. 경고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설마라고 웃어 넘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먼저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뉴스를 꺼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괜히 그런 거겠지. 다들 힘드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많은 징후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날짜를 맞히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부로 살면서 수천 명의 고해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항상 같은 말이 나옵니다. 신부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요, 항상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용히 이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월 1일부터 4일. 이 기간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흑암.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전기를 떠올리고 정전을 떠올리고 세상이 멈추는 걸 상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대흑암은 그보다 먼저 옵니다. 마음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이 말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은요, 불행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잃어서 무너집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이 몰려왔고 아침이 되면 괜히 화가 났고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이게 대흑암의 시작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어둠. 제가 신부로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 재난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 1월 1일에서 4일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마음의 경계를 풉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새해니까 달라지겠지. 그 순간 사람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제가 수많은 인생을 보며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무너짐은 항상 방심한 순간에 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신부로 살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연초, 마음이 풀릴 때, 정신이 느슨해질 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보셔야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대단한 준비가 아닙니다. 비축하라는 말도 아니고 도망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사람은요, 어둠이 오면 먼저 눈이 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흐려집니다. 제가 신부로 살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 항상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판단력입니다. 사람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화를 내고 괜히 의심하고 괜히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흑암의 전조입니다. 어둠은 밖에서 밀려오기 전에 사람 안에서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자 갑자기 아이에게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분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쳐 있었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대흑암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약해지면 사람은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내고 끊고 포기하고 혼자 버텨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미루세요. 이 시기에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관계를 끊는 사람들,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 그중 많은 분들이 몇 달 뒤 후회합니다. 제가 본 수천 명의 인생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린 결정은 거의 다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멈추게 하려는 말입니다. 멈출 수 있으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지금은 빨리 움직일 때가 아니라 조금 늦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정보를 붙잡고 뉴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부로 살면서 수천 명의 인생을 보며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대의감이 시작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괜히 짐이 되기 싫어. 나 혼자 정리해야지. 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장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연초가 되자 갑자기 사람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답하지 않고 교회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부님, 혼자 있으면 덜 무너질 줄 알았어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대흑암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밖에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끊어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계 하나는 반드시 붙잡으세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3명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도 없고 대답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신부로 살면서 수없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상태를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말로 꺼내는 순간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이건 심리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해실에서 가장 자주 느낀 게 이겁니다. 아, 이분은 말을 해서 살아나겠구나.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한 분들은 훨씬 오래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혼자 버티지 않는다. 강해 보이려고 혼자가 되지 마세요. 민폐가 될까봐 입을 닫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서 어둠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말이 단정해집니다. 이제 끝이야. 사람은 다 똑같아. 아무 소용 없어. 이 말들은 사실처럼 들리지만 대부분 지친 마음이 만든 결론입니다. 제가 신부로 살면서 가장 많이 말린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말로 결론 내리지 마라. 대흑암의 시기에는 사람이 보는 세계가 극단으로 기웁니다. 흑백으로 나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말로 이렇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람은요, 문제를 견딜 수는 있어도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말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대흑암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지금 느끼는 게 진실이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인생을 보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어둠 속의 확신은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말의 규칙이 있습니다. 단정하지 않는다, 낙인 찍지 않는다, 항상,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특히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하지 마세요. 난 원래 이래. 우린 안 돼. 다 소용없어. 이 말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고해실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신부님, 저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곤함이 만든 착각입니다. 대흑암 시기에는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남겨야 합니다. 정답은 나중에 말해도 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말해도 되는 말인가? 지금 말하면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그 말은 미루세요. 미루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사람은요,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대흑암의 시기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고정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신부로 살면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 시기를 통과했던 경우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움직이지 않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붙잡아줍니다. 첫 번째 고정점은 기상시간입니다. 대흑암의 시기에는 사람이 밤을 길게 씁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을 끌고 어둠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은 이미 패배한 상태로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연초만 되면 아침이 무너졌습니다. 신부님,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약속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시간은 못 지켜도 됩니다. 자리에만 앉으세요.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오고 불을 켜고 창문을 조금 여는 것, 이건 의지가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리듬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정점은 하루에 한 번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영상도 아니고 글도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 대흑암 시기에는 사람이 소리를 잃습니다. 혼자 있으면 머릿속 소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사람 목소리를 들으세요. 전화 한 통, 짧은 인사, 안부 묻는 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고정점은 몸을 쓰는 작은 행동입니다. 대흑암은 사람을 생각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몸을 쓰지 않으면 생각이 폭주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아주 작습니다. 설거지, 바닥 닦기, 산책 10분. 이건 생산성이 아니라 정신을 붙잡는 행동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중년 여성은 이 세 가지를 억지로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하루가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통과입니다. 대흑암은 없애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붙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큰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하루를 통과하는 힘이 인생을 지킵니다. 사람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제가 신부로 살면서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며 가장 많이 본 장면입니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소한 말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넘길 수 있었던 말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목이 막히고 말이 세게 나옵니다. 이건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하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신부님, 왜 그 말이 이렇게 아플까요? 그 말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욕 부족도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자기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책망이 어둠을 더 깊게 만듭니다. 제가 고해실에서 가장 자주 말린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무기력은 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연락이 부담되고 만남이 피곤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하면 큰 실수를 합니다. 나 혼자가 편해. 사람은 필요 없어. 아닙니다. 그건 회복을 위한 후퇴이지 고립을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결과는 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보이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 것, 판단을 미룰 것, 말의 수위를 낮출 것, 그리고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나는 고치지 않아도 된다. 대흑암 시기에는 사람을 고치려 하면 오히려 부서집니다. 지켜야 할 건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이 신호들은 사람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게 진짜 위험입니다. 사람은요, 불안할수록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마음이 잠깐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부로 살면서 수천 명의 인생을 보며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흑암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시기에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직장을 그만두고 말로 선을 긋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달랐을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던 시기, 그분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없이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나중에 나아졌지만 그 말은 관계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흑암의 시기에는 이 원칙을 절대 어기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은 48시간 미룬다. 48시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반드시 거쳐야 할 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혼자 머리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그 사람은 정답을 줄 필요도 없고 조언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고해실에서 가장 자주 본 회복의 순간은 이 장면입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 사람의 어깨가 툭 내려가는 순간. 그때 결정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대흑암은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하지만 그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급한 결정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미룰 수 있는 용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말만 기억하세요.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버텨낸 뒤에야 무엇이 자신을 살렸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신부로 살면서 수많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신부님, 그때 포기하지 않은 그 한 문장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대흑암은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도, 의욕도, 확신도.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대흑암은 사람의 중심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중심을 지키는 건 대단한 신념이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경고이자 희망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방향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어둠은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대흑암의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거야. 아닙니다. 계속되는 건 어둠이 아니라 당신의 숨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사람은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부님,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게 통과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는 이겁니다. 이 시기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능력 때문에, 성과 때문에, 상태 때문에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은 잘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사람은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 더 기다려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혼자 버티지 않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영상은 공포를 남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의 어둠을 혼자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연결만 남기세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어둠을 건널 뿐입니다.